실제로 코로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막말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사실 저쪽이 코로나와의 싸움인 거라고. 선거 이슈로만 봤을 때 그렇다고요. 코로나 대응을 워낙에 잘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주위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설파를 하세요. 문재인 정부 아니 민주당이 선거에 지면 코로나 극복하기 다시 힘들어진다. 민주당이 대승이라도 거둬야 뭔가 재난지원금도 더 팍팍 나갈 거다. 난 이렇게 일단 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잡아놓은 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코로나와의 싸움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면요. 막말과의 전쟁이에요. 황교안부터 시작해서 한번 봐봐봐. 이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기 게임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자, 막말러. 네. 자, 지금부터 황교안. 김진태. 김대호. 차명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왜 안 해요? 하나님 잘 왜 몰라요. 그것을 빠져. 나경원. 주동식. 황교안. 했잖아. 했어? 내가 처음에 했거든. 아니 사실은 갑자기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막말의 당이잖아요. 뭐 하나같이 막말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을 보면. 근데 그 막말이 이게 일종의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말을 하면 분명히 환호하고 후원금 쏟아지고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전당대회 나갔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 환호 쏟아지는 것에 대한 맛에 취하면 선거 망한다고.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 안 하니까 가끔 열받으면은 차명진 개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막말 맞지? 나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요거 어떻게 보면 개인 유튜브에 가깝고 개인 팟캐스트일 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게 위치가 완전히 다르잖아. 국민 세금으로 뭔가를 해야 될 놈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말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지. 그 결집에 당하면 우리가 막말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말이 새삼스럽게 터져서 그렇죠. 너무 어마어마한 게 터져서 그렇지. 이 막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치를 하향 편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 지지층이만 호소해가지고 그 지지를 견고하게 끌어모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싸울 수 있다는 자체. 요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전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된 정확하게는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항상 그런 그 실수하는 거 있죠. 저것들이 사람이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어떤 품격을 지키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발목을 잡히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것들에 대해서 어떤 품격이라거나 어떤 이성적인 대응,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쪽에 유명해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막말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자, 봐봐. 어떤 사람 누구를 꺼내보면 막말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똑같이 막말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좀 심각한 거고 이 막말을 단순하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자가 아니고요. 막말하는 이유와 막말에 깔려있는 저번의 의도와 막말이 갖고 있는 수준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뭐 어목한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표현을 세게 하는 이쪽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막말의 수준이 달라요. 귀태란 말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번에 홍익표 의원이 했던 말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뭐 국정교과서를 막 강행한다든지 위안부 합의를 한다든지 세월호 사건을 어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인 건 맞잖아요. 그건 고품격 나는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 지지층 몇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만큼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걸 위원장, 더불어시민당 14번이죠. 그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후보가 항상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저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이름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정치 집단이었던 적이 없다. 저들은 이익 집단이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저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슈를 끌고 나오든 상관 안 한다. 나한테 플러스만 된다면. 그게 오랜 세월 뭉쳐가지고 조직화되고 국회에 진출한 것 뿐이지 저들은 한 번도 정치 집단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정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국회에서 밀어내는 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이 막말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막말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뭐 관심 어그로 끌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뭐 이현주 이런 사람의 예를 하나 저는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르바이트 해봤다고.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봤는데 근데 사장님이 뭐 힘들어 보여서 자기는 알바비를 안 받았대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은 알바비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정폭력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 알고 하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년들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것들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로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미땡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이현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륜 얘기가 나오자마자 남편까지 등장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막말할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 막말 던지면 당신들은 이 불륜 두 글자에도 못 견디잖아. 우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생산적인 국회를 이현주 의원에 대한 불륜설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국회에서 수십 명을 만나면서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니라고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들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들었으면 아니라고 알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만큼 아니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불륜 아니라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그 막말도 듣고 보니까 차명진 부류의 막말은 그냥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상징 같은 거 그런 느낌 들잖아요. 불쾌한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쪽 분들도 계시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정치병 환자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막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없어. 막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막 악플 싸지르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건 정치병 맞아요. 다만 깨심이라는 게 나도 깨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깨심이 아닌 분들이 간혹은 있어요. 그냥 정치병 환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시부리고 있을 때들은 시부리고 남이 가질 아픔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건 깨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 저쪽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의 마인드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총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야. 경제 전쟁이라면 전쟁일 거고 사실은 말 자체가 비수에 꽂혀. 실제로 피만 안 날 뿐이 피멍이 든다고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막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 하면서도 최소 한때 우리 편이었거나 앞으로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막말 안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욕설 안 하고 싶은 게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한 짓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건 지금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치권인데 거의 대부분 99%는 다 저쪽에 몰려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기회예요. 막말러들 완전 대출시키는 기회. 단순히 막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저짓거리 하는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그러니까 한일 전이기도 하지만 막말러들 쫓아내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막말한 이력이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가 그따위다. 기억들 나세요? 달창? 네. 동작을의 날씨 국민들한테 달창이라고 그랬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차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달창. 나이스 베스트. 에휴씨. 자, 그렇고 때려줄까? 그 나경원이 이제 드디어
미래통합당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캠페인들이 변천사가 있어. 불과 한 1, 2개월 사이에도. 야, 코로나 대처 못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시켜라. 이상하네. 입국 금지를 가장 먼저 시킨 이탈리아가 초토화돼 버렸네. 야, 황교안이 줄을 섰어요. 처음에 그 약국에서 마스크 살라고 건달처럼 딱 써가지고. 근데 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은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고 유럽으로 가는 마스크를 가로채기도 해요. 한국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착을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마스크 배급한다고. 그 난리를 쳤지. 그것도 땡.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줄을 서서 통화를 하려고 해. 심지어 빌 게이츠도 막 통화해가지고 막 문 대통령하고 막 통화하려고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다시 꺼내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머리띠에 경제회생.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조국. 이 두 가지 이제 이슈로 이제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황교안이 머리에 두른 그 경제 회생이라는 그 키워드는 트럼프가 봐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마크롱이 봐도 기분 나쁠 테고. 왜냐하면 한국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추론해도 되죠.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에요. 우리 집에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동네에 다 같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경제가 힘들다라는 게 그 핵심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가 힘들다는 거 지금 세상 전체 지 혼자 아는 것처럼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하는 거 정말 황교안 씨 대단합니다, 진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요즘에 또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소환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뭐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김웅 후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네. 김웅? 그 검사 출신. 김웅. 네.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수님이랑 제가 그 사람 친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려고 하다가 똑같다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버닝썬 당시에 이거 수사 제대로 했으면 지금 엠번방 없는 거다. 근데 이거 조국과 관련된 문제다. 조국 때문에 버닝썬 사태 제대로 수사 못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연결고리도 전혀 안 나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엠번방 사건의 문제를 조국 사태랑 조국 장관이랑 연결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성범죄 얘기잖아요. 그럼 디지털 성범죄 그쪽에 김웅이 후보가 전 검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성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에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닝썬 사태 이전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 1998년 오양 비디오 사건, 2001년도 비양 비디오 사건, 2019년도 구하라 동영상 사건 왜 여기 연결 안 시킵니까?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지금 여기서도 엠번방 사건 없었다 이런 논리를 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뭐지? 검사인가? 사실 경찰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친구가 얘를 톡 쳤다. 그리고 나서 다음 친구가 두 번째 쳤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에다 99번 100번 쳤는데 얘가 죽었어요. 이랬을 때 누가 죽였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건설이라는 것은 처음에 친 놈이 안 쳤으면 결국 안 죽었다. 그러면 100명 모두 다 얘네들이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거고 뭐 민법상 상당 인과관계로는 이제 판단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법에서는 직접 원인설 마지막에 친 놈이 죽인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김웅이라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조건설과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툭 쳤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 죽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뭐 단군 할아버지까지 다 끌고 와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연루시켜 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그 서울 청계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떨어질 놈들 다 모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으로 오글 한번 보자. 그렇지. 마지막 오글 한번 보자. 번개팅 한 거예요. 청계광장에서.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던데 끽 나오는 것이 이런 거야. 재판받아야 될 황우나 김우겸, 최강욱을 심판해달라. 요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경원도 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 말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내가 보기엔 멘탈이 없어요. 반사. 왜냐하면 생각해봐. 선거를 잘못 차고 막 뛰죠.
그 상황에서 마음은 다급하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전자로도. 근데 지금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슈를 조국 끌어오면 좀 지지율 올라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 지금 재판을 봐도 그렇고 윤석열은 지금 내가 봤을 때요. 지금 당장 사퇴해도 무리가 없어요. 장건희 사건, 자기 부인 관련한 사건. 지금 또 그 한동훈도 사실상 한동훈이라는 거 인정해버렸잖아. 채널A 사장이.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난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한번 저쪽에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싸움을 걸어서 재판까지 끝나잖아. 아직도 사람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의자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생각해. 예. 한번 이렇게 이슈를 왕창 흔들고 나간 사건은 그렇다고. 재판이 아무리 진행돼봐야 무죄가 나도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은 평생 뭔가 불법행위, 부도덕한 행위를 한 가족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네들 올라가가지고 또 조국 장관의 가족을 또 후벼 파는 거야. 제일 나쁜 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무적 감각을 감안하면 한 4월 20일 정도? 4월 20일 월요일이거든요. 그 정도 사퇴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랑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원래 좀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면 원래 4월 13일 날 그렇지. 사퇴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일단 정치적인 어떤 방어막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미 그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선거 결과 보고 그러니까 얘가 2021년 7월까지예요. 임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 미통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거나 우리랑 뭐 비슷하게만 돼도 임기 다 채우려고 될 건데 우리가 압승할 거잖아요. 예, 그 압승을 해버리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또 버티다가 아니, 원래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전 투표율 딱 나온 거 보고 그치. 바로 사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 뭐랄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또 집착해. 아니,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겁나는 거죠.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들 것들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있잖아.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 그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같이 댓글 사건 이거 수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정권 무슨 가치관 이게 걸려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병우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우병우가 왜 그 줄을 잘 서가지고 노 대통령 죽게 하는 그 라인에 있었던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 승승장구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얘는 혼자만 검사장 출세 못한 유일한 놈이기도 해. 노 대통령 수사 라인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그런 놈을 지금 뭐 그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의 연관성 때문에 청와대 데려다 놓으면서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딱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병우는 캐릭터가 정반대지 윤석열하고. 얘는 소년 급제해내고 20대 초반에 급제해내고 윤석열은 구수해가지고 대내고 요 차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될 대로 되라고 검찰 안 나가고 있으면은 뭐 여주지청장으로 갔다가 막 한씩 돌아와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이제 착시현상 같은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보면요.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없었으면 그 사건 그렇게 끝날 사건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명백한 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사문서 위조 정도로 막 막아가지고 기소도 안 해버리고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말고 또 다른 사기가 있나? 뭐 자식이 있나? 윤석열 장모는 무조건 윤석열이 뒷배가 적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채널A 기자랑 해서 한동훈이 통화한 게 맞다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지금 선거철이 아니라면요. 지금쯤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포토라인에서 하는 사건이라고. 무슨 방송의 기자랑 현직 검찰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이랑 두 사람이 짬짬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압송이라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오히려 여권에서는 이게 선거에 역풍이 불까봐 오히려 저 말을 일부러 안 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이제 국회 21대 국회 개원하면 제일 먼저 청문회 열어야 돼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 법무부 관련된 청문회 열어가지고 이 당사자들 불러서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다고, 한동훈이면 한동훈이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지금 이거 다 나왔는데 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동훈 당사자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사자들 다 국민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훈이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또 회한 사람 먹여야겠네. 잘 먹으라고. 할 말이 없네. 아니 그게 나는 진짜로 윤석열 사퇴할 줄 알았거든요. 분위기가 묘했어요. 근데 또 끝까지 버티네. 사퇴의 기회가 몇 번 있었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찌끄러기들 다 좌천시키고 할 때 그것은 뭐였냐면 조국 장관 수사 이따위밖에 못했어의 그러니까 질책성 인사예요. 막 압색을 80군데 이상 하고도 결국 이것밖에 나온 게 없단 말이 책임지고 자리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때 한번 물러날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한동훈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논란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아니라면 검찰은 즉각 채가요. 바로 체포한다고. 한동훈이기 때문에 설사 한동훈이 아니라도 유력한 검사장 윤석열 체제 내에서의 검사장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방송 이야기했지. 감찰해야 될 대상을 인권부에다 배당하는 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부러 저 말 안 시키는 측면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조국 이슈가 더 올라오면 아직까지도 세뇌된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데 총선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은 분명히 국회고 어디고 어마어마하게 불려다닐 거예요. 그리고 국회 개원이 5월 31일 날 하는데 6월 달 지나고 나면 7월 달이면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공수처가 그때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 상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동욱을 보내버렸듯이 박근혜 때 보내버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도 청와대가 마음먹고 보내려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을 정말 모범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안 두시려고 하는 건데 무리수 두지 않고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윤석열이, 황교안이, 나경원이 이런 사람들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그 자리 놓지 않고 선거 출마하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조사받고 처벌받는 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또 보답을 해야 될 일이 바로 선거에 압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풀파워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2년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은재 의원이 지켜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위무사로서. 이은재가요? 아니, 든든하게 믿고 이은재 믿고 내려오세요. 이걸로? 나 이은재는 정계 은퇴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역대급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가 있냐? 자 혈서 매치. 얼마나 든든해. 손가락을 깨물어주는 그 대범함. 나도- 저번에 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 있죠. 황희석 후보. 이분이 그 인권국장 지내고 있대 그때 이야기 중에는 진짜 무섭더라.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문재인 구속 못할 것이 없다. 얘를 윤석열이 그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기가 그 소리가 이 황희석 후보한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아? 윤석열은요, 지 마누라랑 함께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던 그 자리 기억나죠? 네.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뒤에 박수치고 있던 장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자도 문모시기 대통령을 검사 새끼들이 부르는 호칭이라니까.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이 어떤 의도에서 말했을지는 몰라.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쓸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고 뭐 구속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배운 망덕한 놈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발탁해준 인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검찰은 과거 독재 정권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표적 수사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 최소한 수사로부터 억울한 사람 먹게 만드는 수사를 하라는 게 촛불 정부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문재인 구속 못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인이 지들끼리 했다는 게 막 밖으로 돌잖아요. 세상에 거짓말 하니까 어떤 말도 보완이 되는 말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만 둘이 속삭인 말도 언젠가 밖으로 나와. 그게 사람 관계라고. 근데 생각할수록 좀 소름 끼친단 말이야. 이런 마인드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새끼들은 진짜.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거기서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제외한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을 양승태까지 해서 대법원장까지 해서 자기들이 다 잡아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오만방자함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도 논리 모순이거든요. 우선 검찰이라는 조직이 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법부가 법원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재판 소스를 제공하는 검찰이라는 걸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것은 있는 그대로 법을 집행할 뿐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경찰들 현직 경찰들 이래저래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어디까지 올라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이전에 검찰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그게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결국 검찰청법에 보면 분명히 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관리감독,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12조에 보면 너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러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지위를 마치 그것이 자신의 뭐 원래의 모습인 양, 태생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요. 진짜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그게 그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1년 한 2, 3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검찰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검찰총장 이상에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을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은 줬던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독재 권력을 수사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조국 장관에 관련한 수사는요 사적 원한 관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가끔씩 변절하는 유튜버를 보듯이 내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더 세게 조국 장관의 유죄를 입증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해 가잖아요. 청와대 참모들 막 다 엮고 막 기소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자기를 임명했던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응원했지만 지금은 가장 구속시키고 싶은 1호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운 망득한 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을 한 9년 정도 할 수 있다면 마지막 9년째는 잘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치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한 말도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쟤들이 선거 전략으로 일제히 춘장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윤석열 수호를 외치고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여당의 승리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다. 아니 사퇴하겠지. 이런 식으로 안철수는 퉁퉁 붓고 피멍든 발. 와 사람 마음 아프게 와 이러노 진짜. 입으세요. 역시 우리 야수님은 아직 내공이 없어. 아니 문재인 케어로 돌봐야 되는 환자 아닙니까?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라 안철수는요 퉁퉁 붓고 피멍든 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발이 퉁퉁 붓고 피멍이 들었어.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커. 지금까지 발을 학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었던 거야. 야, 이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한번 발을 들이고 나서는 정말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거 보면 정말 안철수가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말 다
궁금해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날짜 계산해서 14일에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게끔 한 거죠. 투표일 바로 전날 네. 피멍든 발로 헐떡거리며. 근데 왜 야이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절대 차를 타지 않고 어. 꼭 마라톤만 해서 오는 건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 확인할 수 있죠. 그거 들통나면은 이은재 혈사랑 똑같은 거지 뭐. 안철수는 그런 정도 관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나는 정말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 게 나중에 그 복지부나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적을 하겠지만 이 똑같이 이 사고가 나더라도 타인의 폭행으로 이제 다치면 이 치료비를 마지막에 구상권 청구하는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해를 통해서 다쳤을 때 이거 끝까지 자해에 의한 상처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정확히 이 아픔을 알지요. 천리안군 3번 뛰었어요. 재수없게. 왜냐하면 군대를 어중간하게 가면 있잖아요. 원래 몇 번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30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36개월 36개월 3년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하는 3번을 무조건 누구나 뛰겠죠. 2년 반 생활한 거예요. 우리 때는 30개월 딱.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3번 뛰고요. 재수가 좋으면 한 번 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그치. 그렇게 해서 지금 안철수가 뛰어오는 거리가 대략 한 400km쯤 돼요. 내가 말했지. 천리안군도 400km라고. 다만 우리는 400을 군화 신고 한 40km 정도는 군장 메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더 무거운 걸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어떤 경우는 막 포도 막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지. 어쨌건 그 발이 그렇게 피멍 든다는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안 해본 것들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0kg짜리. 아니 그러니까 400km를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집 속에 물집이 한 번 하룻밤에 한 70km 걸었다고 쳐. 뭐 그러면 물집이 생기죠. 처음에 주로 이제 많이 닿는 데가 물집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바늘을 이렇게 실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물집을 빼요. 그러면 근데 그게 마르기 전에 다시 출발하죠. 그러면 물집 속에 또 피물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여일 정도 된다고 쳐. 10일은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쳐. 그러면 발집 전체가 이렇게 우리들 표현대로 속되게 표현하면 아작이 나요. 발등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다 물집이 난다고. 근데 그거는 군화를 신었을 때죠. 그러니까 운동화 신으면 좀 훨씬 덜하죠. 그리고 지금 최고급 런닝화를 신었을 텐데 안철수. 그러니까 요거는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발을 갈았나? 그러니까 내 말은 요것은 안철수가 이 모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온 거라고. 그냥 이은자처럼 맨 손가락을 이렇게 뜯을 수는 없고 이 사람은 미련하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와가지고 퉁퉁 붓고 피멍든 발을 사진 찍히기 위해서 뛰어온 거라고. 아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이 나라. 내 마라톤 괜히 시작했나? 안철수 이런 생각을 할까? 진짜 난 너무 궁금해. 한 10여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의석이 한 두세 석 생긴다면 하지. 아니 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철수는 다른 컨텐츠 하나도 필요 없고 대구 가서 봉사활동 좀 하고 그리고 저기 남쪽 지방 남도에서 서울까지 뛰어오면 의석이 생기는 구조예요.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게 선거 유세이고 공약이야. 퉁퉁 붓고 피멍든 발. 요게 사진이 정확하게 찍혀줘야 돼요. 그게 왜 공약이죠? 다행이네. 그 사진에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안철수가 마라톤 왜 시작했는지 저도 진짜 막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막 해봤는데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낮에 공부해도 돼요. 시간이 충분해. 근데 굳이 밤에 공부해. 낮에 자고. 그럼 밤에 공부하면은 막 피곤하잖아. 그럼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 엄마 나 밤샜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 힘들어. 사실 민생 탐방이라는 것은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 걸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뛰면 안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차도를 막고 뛰던데.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마라톤이 목적인 거예요. 그냥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밤에 공부를 하면은 입체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고통스러워지고 그거를 아침에 엄마 나 힘들어서 그 얘기하고 싶은 이거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말해. 참, 아무튼 재밌네.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 왜 꺼낸 거냐면은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중도도 뭣도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키자 쪽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프레임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보수표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 이쪽 결은 조국 장관을 꼭 수호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윤석열이 너무 했지라고 하는, 더군다나 이미 프레임은 넘어갔습니다. 나경원은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예비 범죄자에 가깝고, 윤석열은 지금 장모 사건을 눈 감아줘 버린 사실상 사퇴 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거에 무슨 공약이나 만화 이걸 거는 게 웃기잖아요. 여당이 이기면 윤석열 끌어내려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정치 보복 당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 잘못해도 한동훈이 잘못했거나 장모가 잘못했는데 윤석열의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지.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